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4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것으로서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로, 학교 만드는 사업이 있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그 장소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며 단지 조성 사업, 시가 조성 사업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도시개발구역이라 표현하고 정비 사업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하는 것을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비법에 출제될 수 있는 6문제 중에 3문제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지역적인 부분들이 다수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출제되는 6문제 중에 한 3문제에서 또는 4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정비 기반설부터 극히 열악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과도하게 밀집 가로해 놓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택 및 다세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정비 기반설부터 확충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말하는데 과거 서울에는 난곡이라고 하는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주인공은 다들 기억나시죠? 그 서울의 달이 배경이 되었던 곳이 옥수 12구역입니다. 그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 있다면 그것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되는데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반 시설이지만 기반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정비 사업에 따라 확충할 대상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게 되는 달동네에는 보통 무허가 판잣집이 참 많거든요. 우리 법령상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가구마다 세대마다 전기, 수도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동네 지역의 경우에는 세대마다 전기 수도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전기의 경우는 아랫동네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아랫동네까지 물지게 들고 물을 길러오는 동네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네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동네에는 노후불량 건축물, 노후, 오래된 건물입니다. 불량, 잘 만들었겠습니까?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대충 만든 것을 말합니다. 저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 달동네가 만들어지는 땅은 보통 국공유지의 달동네가 만들어집니다. 사유지의 경우에는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건물이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데, 이 달동네 지역의 경우에는 내 땅, 남의 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짓고 살면 바로 옆에 또 집을 짓는 형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달동네 형태입니다. 만약 각각 창문 열게 되면 바로 옆집 사람이 보이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다 보면 가끔 머리와 머리가 부딪혀서 머리에 혹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처럼 지나치게 가까이 집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과도하게 밀집한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 시다는 정비 사업을 뭐란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달동네는 아니더라도 단독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주택과 관련된 구분은 나중에 건축법에서 다시 한번 해 나가실 텐데, 여기 주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은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는 주택과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주택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택은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공동택의 경우에는 건물 한 동 전체가 소유권이 하나가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공동택인데 세대마다 따로 소유권 인정하고 있죠. 그러한 주거 형태를 공동주택이라 표현하고, 반면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어 우리 가족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형태라고 하면 단독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물 띄다 보면 건축물 대장이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나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광해 단독택은 일반 건축물 대장의 작성 대상이고, 공동택은 집합 건축물의 작성 대상으로 세대마다 공간마다 소유권 인정하는 주거 형태를 공동택이라 하고, 건물 전체 소유권 하나인 것을 단독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독택에는 협의 단독택과 하숙집을 사용하게 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흔히 빌라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에 살고 있는 공간, 네 가지 형태의 주거 형태를 단독택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단독택이 두 번 사용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통칭하는 단독택을 넓은 의미의 단독택이라 하고, 세분되는 단독택에 대해서는 협의 단독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다중택은 하숙집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한 동인데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 형태로서 빌라를 말합니다. 공간, 서울시장 공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을 아파트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다세대주택이라 표현합니다.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빌라란 말로 각각 대신하는데, 다가구택은
광해 단독택에 해당되게 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택에 해당하는데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세대수에 따라 규모 큰 아파트 1000세대, 500세대의 경우는 쾌적한 주거생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세대란 말은 공동택과 관련된 개수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세대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이것만큼은 공동택의 한 종류에 해당하고 가구조사란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독택과 관련된 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가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광해 단독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이런 형태의 주택 중에 단독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설과 정비기반설에 대해서는 약칭해서 정기라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이 공동이용시설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 놀이터 등을 공동이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이걸 확정해주는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북 같은 경우는 오래된 구시가지로서 단독택이나 공동택 중에 다세택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왕복 2차선이고 이 도로를 따라 여러 필지의 단독택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나라에서 우리 동네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충해주고 갑자기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주는 사업이 있다면 그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장소를 미리 알게 된다고 하면 꼭 어떻게든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네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대출 받아서라도 집을 하나 사놓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사놓고 난 이후에 정비기반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한 사업하게 되면 이곳에 다양한 예산이 투하되거든요.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어나고 주차장 만들어지고 놀이터 만들어지게 되면 내 집값은 똑같다, 가격 올라간다. 가격 올라갈 동네이죠. 이러한 형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은 달동네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독택이나 다세택이 밀집한 지역에 이 단독택과 다세택은 그냥 놔두고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하는 것, 그런 형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2번입니다.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도시 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여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서울 강북 같은 경우에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다양한 단독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30, 40년 전에 마을이 조성되었는데 단독택 한두 개가 갑자기 4층짜리 빌라나 5층짜리 상가로 바뀌게 되면 양쪽 다 그렇게 되면 이제 2차선 도로는 충분해진다? 부족해진다? 인구 늘어났으면 전기 수도 공급 40년 전에 맞춰져서 공급되었다고 하면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반설은 생활하기 좀 곤란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갖춰졌던 각종 기반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적 공업 지역에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이라는 도시 있는데 그 뉴욕의 현재 중심지는 브로드웨이 맨하탄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뉴욕 중심지는 할렘가였습니다. 할렘가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다고 하면 걔가 예전 대표적인 상업지역이었거든요.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상업지역에 존재하던 건물이 낡고 오래되게 되면 제대로 된 상업기능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대표적인 빈민가인데 그러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 있다면 이를 재개발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영등포 시장 일대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 서울 강남 쪽에 영동지구, 영동시장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백사장님 프랜차이즈 가게로 도배되었던 게 영동시장이거든요. 왜 영동시장인지 아십니까? 서울 영등포의 동쪽에 있는 땅이라 해서 영동지구, 영동시장이랍니다. 그래서 서울의 과거 한강 남쪽의 중심지가 영등포였거든요. 그 영등포에 대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것은 상업적, 공업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이 되게 됩니다. 3번 재건축 사업입니다. 정비 기반설은 양호 하나, 정비 기반설 양호 가로 해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인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 기반설인 도로, 학교, 공원 등이 충분하다면 저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기존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1000세대라고 하면 보통 1500세대에서 2000세대까지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합원에 공급하고 남는 아파트를 분양하면 개발 이익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 개발 이익은 아파트 평형 넓히는 데만 사용하고 기반 시설 확충하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 기반설이 열악합니다. 이 주거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통해 얻어진 개발 이익이 있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부족한 기반설 확충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기반설은 나라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 주거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합니다. 이것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참 예뻐 보이죠.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대표적인 사익사업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평당 분양 가격이 3천 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통제하기 위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했었습니다. 이제 24번째 대책 마련했는데 그 24번째 대책 속에 계속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더라고요. 이번에 임대차 3법 개정과 관련되어서도 이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몇 억씩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 대책 마련하는 게 아니라 가격 올리려고 하는지 만약 그런 의도였다고 하면 진짜 대단한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그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 또는 주거 개선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적인 공익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하시면서 특별히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성격 구분하셨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하실 것으로서
정비 기반설 극히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말하고, 정비 기반설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며, 양호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에 관한 기본 설명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부족한 정비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산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열악한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단독택과 다세택은 그냥 놔두고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만 확충하는 사업 형태가 있는데, 걔를 뭘 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한다. 그 정도를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 공익 사업인지 사기 사업인지 가늠할 수 있죠.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 완화한다, 풀어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시키지만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풀어주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정비 기반설 차이에 따라 세 가지 정비 사업 구분하는 거 가능하죠. 그 정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호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재개발, 극히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말합니다. 2번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 등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등을 말한다. 이 정비 기반 시설은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죠. 그 필수 시설을 뭐라 한다? 정비 기반 시설이라 하고, 공동 이용 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로 해놓습니다. 놀이터, 마을 해관, 공동 작업장.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 이용 시설이 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이라 하고, 마을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걔는 공동 이용 시설이라 한다.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구분되시겠습니까? 이걸 해주시는 게 정비법과 관련된 기초 닦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